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위기 부분이네요. 위기 부분을 보시면 원 배달원 자리에서 안 됐죠. 그리고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도 쫓겨났죠. 그런 황수건이 적응 못하는 현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작가가 이렇게 이런 착하고 순진하고 좀 어리숙하긴 하지만 이런 인물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 인물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할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기 부분은 좀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별로 많이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기 부분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된 황수건이 이제 참외 장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해요. 자, 위기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위기 부분에서는요,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은, 어머나,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났네요, 황수건은. 그런데, 자,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참외 장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내용은 이제 있는 사람은 27페이지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해서 넘어가가지고, 자, 31페이지 여기 있죠. 하고 나 없는데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여기까지가 위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 봐요. 자, 그럼 우리 위기 부분 들어갑시다. 자, 우리 앞에서 어땠습니까? 이제 원배달부가 돼서 내가 아하 올 거예요 라고 떵떵거리면서 가는 부분이 전개 부분에 있었죠. 그럼 과연 꿈을 이루었을까요? 자, 볼까요? 자, 위기 부분. 자,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좀 불안하다. 그지? 안 오네. 야, 약간 불안하다. 그치?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안 오네. 우리 옐로우 수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안 오는 걸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생각해봐. 자신이 소망하던 원 배달부가 됐다면, 제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막 이렇게 했잖아. 이제 원 배달이 옵시다. 오늘 밤만 자면 맙시오. 막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분명히 원 배달원이 됐다면 막 떵떵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오지 않아. 그렇지. 신문도 안 와. 그러니까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우리 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자,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안 온다. 그치? 안 온다. 그치? 자,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자, 드디어 방울소리가 들렸네요. 자, 우리 방울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제대로 딱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그리고 방울을 차는 사람은 누구였어? 바로 원배달원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방울소리 원배달이 온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보자. 자, 진짜로 원배달이 돼서 황수건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황수건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어디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내용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튿날도 뭐 계속 4일째 되는 날에도 뭐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던 이유, 황수건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원배달이 됐으면 떵떵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안 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황수건이 그렇게 원하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원배달부 자리는 결국 되지 못하고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보조배달부 자리에서도 쫓겨났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볼까요?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부에 방울을 차고 배달보 어허이 로고 박힌 거 입고 그리고 방울을 차고 그리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 이게 원배달부였잖아. 근데 누구였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황수건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황수건은 어땠다는 거야? 원배달부 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하고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네요. 그쵸?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어? 하니 자 어디를 맡았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황수건은 어디로 갔소? 라고 하니까 자 그는 픽 웃으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는요 바로 이제 이 사람 플러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 말고 그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황수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픽 웃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바로 굉장히 황수건을 무시하고 있구나. 비웃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황수건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까지 반편을 어디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때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원배달원 좀 약간 뭐야? 예, 그치. 그까지 반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황수건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자, 어떤다는 걸 알 수 있어. 역시, 그니까 이제 원배달원 지금 말하고 있는 얘하고 지금 마을 사람들은 황수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비웃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까지 반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에이, 이게 좀 모자르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단어를 통해서 황수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교사용 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새신문 배달부는 황수건을 뭐라고? 반편이라고 말하면 좀 모자르지 않아요? 그까지 반편 이렇게. 자, 그가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에이, 걔는 좀 모자라잖아요. 근데 무슨 배달부네요. 막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거겠죠? 황수건에 대한 새신문 배달부의 요런 그까지 반편이라는 발언은 결국 황수건에 대한 성북동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으로 황수건이라고 하면 에이, 걘 좀 반편이잖아 하고 일반적으로 성북동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걸요. 하면서 방어를 올리면 방어를 올렸으니까 얘는 이제 원배달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죠. 황수건이 원배달에도 떨어졌구나, 보조 배달에서도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지? 이제 보조 배달도 아니고 원배달원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도 가끔 문화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황수건이 보고 싶긴 한데 내가 다니는 집은, 우리 집은 또 내가 다니는 길이랑, 그러니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이랑 뭐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줄 쳐져 있는 부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는 인물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 주인공인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다고. 근데 그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다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자, 황수건이 지금 원배달원도 안 돼요, 보조 배달원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줄 쳐볼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좀 서운하다는 얘기야. 안타깝다는 얘기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지. 그래서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천진난만하고 좀 모자르긴 하지만 이런 인물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세상은 가혹한 걸까? 라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당자는 여기 나와 있죠. 당사자. 그 일을 당한 당사자 황수건. 자, 황수건과 함께 세상의 야박스러움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라고 해서 자신이 얼마나 황수건을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 원망스럽다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네요. 자, 교사형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의 가족들은 황수건과 대화하는 나에게 그까지 반편과 무슨 말을 섞느냐면 핀자를 주지만 발음이 핀자를 주지만,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은 무슨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요 라고 했지만 역시 나는 어떻다는 거야? 황수건을 친구로 여기고 그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배달원이 되지 못했구나, 보조배달원에서도 안 됐구나 라는 그의 실패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한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 아까 그 문장에서 그날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닌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왜 안 되냐 하는 세상의 야박함에 원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즉 나와 황수건의 관계가 친밀해졌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황수건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북동에 있는 주민 사람들이요. 자,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상반되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 나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 여기에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작가가 거기에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보니까 어때? 황수건이처럼. 이 옐로우 타월이에요. 옐로우 타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모자르고, 좀 어설프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조그마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치?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작가가요?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시 말해. 자, 황수건이라는 모자라지만 순수한 인물을 어떤다고? 소외시키는 사회의 횡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런 현실은 잘못됐어! 라고 하지 않고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이를 등장시키고 그 황수건이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굉장히 따뜻하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작가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노랑수건 옐로우 타워 그쵸? 온 동네에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찾지 말았다. 그러니까 이 웃음도 뭐겠어? 반가워 옐로우 타워 이게 아니고 약간 이제 좀 비웃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무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황수건 뭐 이런 느낌이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자, 왜 그랬을까? 자, 그에게는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화라는 것은 에피소드예요. 이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황수건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 일화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 짧은 이야기 등을 통해서 이제 황수건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서 일화는 이제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나와요. 자, 첫 번째 일화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 정리를 옆에 해놨어요. 자, 일화 첫 번째는 뭐냐면 종치는 것도 있고 시약관에게 짧은 일본말을 반복해서 연습했던 일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화 이거예요. 볼까요? 자, 삼산학교에서 급사로 있을 시대에 자, 급사라는 것은 이제 잡일을 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일을 하고 있던 시기에 누가 황수건이가 그러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가 남겨놓고 온 일화도 그러니까 삼산학교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남겼다는 거야. 누가? 황수건이가요. 왜? 천진하고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 즐겨. 그러니까 황수건이 어땠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자, 그 에피소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야기하기 되게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사이에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가 떡 마주 않고 앉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자기가 거기다 의자를 딱 넣고 이제 앉아서 말할 준비 레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주 앉아서는 곧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지? 바로 자기류의 만담 삼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죠?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때?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자기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도항무국에서 시약관이라는 것이 여기 써있어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약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나는 발음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어쨌든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제강점기 항무국에 속하며 관내를 학사 시찰을 맡아보던 고등관을 시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장학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인 장학관 정도?
자, 어쨌든 왔는데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따위로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했다라는 거야. 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약관이 왔어. 그러니까 황송은 어때?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어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때? 나 일본말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막 길게 막 말하고 싶다. 만담을 하고 싶은데 또 그거는 못해. 근데 얘기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야? 되지도 않는 짧은 일본말을 가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그 일본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히히 아메가 오리마스 유키가 오리마스까? 히히히히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일본말을 막 이렇게 이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 써있어요. 센세이 선생님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메가 오리마스. 자,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지도 않는 그냥 아는 일본말 총동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유키가 오리마스까? 눈이 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아카도 인정이라 처음에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일본말로 막 이렇게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웃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이제 10번, 20번을 계속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하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어땠냐면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종소리 누가 치는 거예요? 바로 황수건이 치는 거죠. 왜냐면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종소리 안 치고 어땠다는 거야? 일본 시아칸한테 가서 센세이히 어야 고자마스까 히히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다는 거야. 10번 20번이라. 자, 그래서 종소리가 안 나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었다. 계속 앉아서 일본 말로 이렇게 말 걸고 있던 모습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일화는 이거죠? 정치는 것도 있고 시아간에게 짧은 일본말을 반복해서 연습했던 에피소드.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황수건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소 좀 모자라지만 좀 천진하고 순수하고 좀 엉뚱하다라는 황수건의 인물됨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넘어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있죠? 자, 황수건이가 여기 이렇게 여기 자, 동네에서 유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자, 우스운 일화를 여러 남길 정도로 굉장히 모자란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수건이라고 하면 아, 걔 하고 피식 웃었다라는 거. 자,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할 것 같죠? 다시 또 할 것 같죠? 그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일화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일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할까요? 너희 셋이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그 셋이 달아난다고 사람들이 막 놀리면서 막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거를 좀 무서워했다는 거야. 약간 이런 거 봤을 때 남에게 잘 속는 그런 황수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으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섹시가 있을걸? 이게 뭔 소리야? 날씨가 좋으면 섹시가 달아나나요? 근데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날씨가 좋으면은 섹시가 달아나. 그치? 근데 이렇게 딱 말하니까 황수건은 그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천진난만하구나. 남에게 잘 속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오, 진짜요? 막 이렇게 믿는 거. 오, 진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천진난만하구나. 순수하구나.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와피 하학을 시키고 하학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학교에서 그날의 수업을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갈 양으로 그러니까 왜 집에 빨리 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날씨가 좋잖아. 그럼 3시가 달아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집에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만에 치는 종을 이제 마음이 급해요. 섹시가 달아날까봐. 그래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치고 그리고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는 밑에 여기 또 역시 나와 있어요. 시간이나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기다. 어떤 일을 서두르다. 그러니까 앞당겨서 막 종일 막 50분 만에 치는 건데 뭐 20분 만에 다다다당 30분 만에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쳤다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에게 잘 섞는구나. 순진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다소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어쩐지 좀 순수한 성격을 지닌 황수건에 대한 우스운 일화들이 설명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일화거든요. 볼까요? 바로 뭐였냐? 황수건의 아내가 달아날 것이라는 농담과 관련된 일화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다고요? 황수건의 인물들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이요? 바로 좀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화 두 가지가 나타내고 있는 황수건의 인물됨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왜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우리 집에 더 이상 배달을 오지 않았죠. 원배달도 안 되고, 보조배달에서 떨어져서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죠. 우리 집에 배달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오, 갑자기 황수건이가 찾아왔네요. 그냥. 자, 그러니까 나의 기분은 어땠다고? 반가웠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땠다고요? 반가웠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있구나. 호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반가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황수건은 이제 뭐라고 했냐?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자기가 배달 안 하잖아. 에이, 뭐 그 사람 잘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그러니까 황수건의 굉장히 엉뚱한 모습을 희화했다, 웃기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배달 감독이 뭐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나는 잘 오. 왜 그러? 잘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즉도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 없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달 안 하는데 이거 뭐 늦지도 않고 잘 온단 말이야? 제때마다 꼭 온단 말이야? 진짜 짜증나는데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이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오. 3시간이나 일찍 오고 싶으니 날마다 잘한다. 당신보다 일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수건은 어떤 거야? 자기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죠. 걔가 황수건이가 배달 안 하니까 시험도 잘 안 오고 늦게 배달하고 엉망진창이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니 3시간은 일찍 오고 꼭꼭 잘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겸연쩍쩍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대답을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간지러운가요? 아니죠. 왠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대답이잖아 하는 쑥스러움과 겸연쩍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골이지. 나보다 일을 덜 잘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씨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이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뭐야?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을 이 대사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대사를 통해서 황수건이 굉장히 천진하고 좀 어수룩한 성격이구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구나. 그치?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천진난만하고 좀 어수룩하구나. 이런 성격을 이 대사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이긴 한데 교사형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하루라고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라고 하는 이 대사에서 뭐라고 나와있냐? 황수건이 신문원 배달원이 되지 못하고 신문사에서 쫓겨난 데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거리기만 해봐. 내가 다 일러 바칠 거야. 막 이렇게. 또 새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어떤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말을 거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 얘기해버렸죠. 황수건이 굉장히 좀 천진난만하고 어수룩한 성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빈약한 주먹. 아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얼굴은 크고요. 몸, 팔다리는 길고 볼살거 없다고 했잖아. 이 빈약한 주먹. 주먹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자식 그만두기만 해봐. 일러 바칠 거야. 다다다다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래서 그런데서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 말씀이요. 그제 대신 들어온 급사보다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갑자기 삼산학교에서 삼산학교에서 새로 고용한 급사가 저보다 근력 힘이 더 세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를 희죽거린다라는 거, 이헤헤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수건의 이런 이제 행동들을 이제 우습게 표현을 한 거죠. 걔가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왜 갑자기 희죽거리는 걸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아하, 자기의 의도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 쇼. 아, 삼산학교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삼산학교 급사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운동을 합죠. 자,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진짜로 헛들 막 이런 운동이 아니고 복직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오?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헛들! 그 운동이 아니죠? 바로 뭐였죠? 바로 삼산학교에 복직하고 자 하는 그런 자신의 노력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싸움을 해봐야 할 텐데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데쇼. 아,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삼산학교에 복직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정당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삼산학교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날마다 사무실로 가가지고 다시 써주세요 하고 졸라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삼산학교 급사보다 자기가 힘이 세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걔하고 싸움을 붙여만다는 거야. 걔랑 싸워야 된다는 거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삼산학교 급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서 맨날 졸라야 돼요. 그래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녀석이랑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이기면 삼산학교 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죠. 삼산학교 급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어때? 가서 조른다든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다든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황수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예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텐데 자, 나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 황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아,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간 매만 맞지. 라고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호의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대답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황수건의 이런 엉뚱한 소리에 동조하고 오히려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황수건이란 인물에 대해서 나라는 관찰자가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교사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 라는 대사에서 자, 볼까요? 자, 나는 황수건이 아주 엉뚱한 소리에도 그것을 지적하기는커녕 그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로 바로 어떻게 하는 거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 오,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의 이 대사를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나라는 인물이 황수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하나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어휘 중에서 자,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려. 자, 불끈대다라는 것은 이렇게 흥분하여 자꾸 성을 월컹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순간에 이야기에 이제 추임새를 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자기 말에 동조를 잘해주니까 좀 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쇼 어쩌냐긴 큰 돌멩이를 하나 굴러다가 삼사렇게 대문에다 놨습쇼. 이게 뭐예요? 갑자기 웬 돌멩이? 자, 왜 그랬을까? 바로 새로 온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행동이겠죠. 자기랑 싸워서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야? 지금 어쩌냐게 큰 돌멩이를 하나 거기다 딱 놔두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얘랑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내가 돌을 크게 굴러가지고 거기다 놔뒀는데 없어졌네? 이제 그 얘기요. 자,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러다가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가 버렸는지, 고마 못 받으십시오. 제 얘기. 자, 이게 뭐 말이야. 내가 큰 돌멩이를 삼산학교 대문에다가 딱 놔뒀는데, 그 급사 그 녀석이, 새로운 녀석이 나보다 힘이 세다면, 어땠다는 거야? 바로 번쩍 들어다가 버렸을 거야. 그럼 그걸 보면, 얘랑 싸우면 지겠는데? 라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처럼, 나처럼 억지로 막 끙끙대면서 굴려다가 딱 그거 돌을 버렸으면 내가 좀 걔랑 싸울만 하겠는데? 이거 뭐 괜찮겠는데? 라는 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야.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하고 머리를 긁는다. 자, 그러더니 어땠다는 거야? 갑자기 무얼 생각한테 손뼉을 딱 치더니, 손뼉을 딱 쳤다는 건 뭐야? 지금 와가지고 지금 얘가 계속 얘기한 건 뭐지? 삼산학교 급사를 제가 되고 싶은데요. 되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걔랑 싸워갖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요. 거기 가서 막 졸라야 된다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하려고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뼉을 쫙 하고 친 거예요. 맞다 이거야. 그런데쇼, 제가 온감님쇼, 댁에서는 우드를 넣지 말라고 아습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 뭐냐? 황수건이 나의 집을 왜 방문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네요. 우드를 넣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왔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방문한 목적은 바로 이거죠. 우드를 넣지 말라고. 자, 우드라는 건요. 자, 천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천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접종을 하는 거, 그것을 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천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그거 맞지 말라고 지금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드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한즉 요즘 마마가, 자, 마마라는 것은 자, 바로 천연들을 일상적으로 이른 말. 그러니까 천연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드들을 넣는답쇼.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답쇼.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드를 맞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져서 힘이 해롱해롱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예방 지금 접종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그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조금 집어넣죠. 코로나 성분을 조금 집어넣었을 때, 그 병균을 집어넣었을 때 항체가 형성이 되는 동안 어때요? 여러분들 아프죠? 자, 그렇게 해서 약간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드를 넣게 되면, 천연두 예방하려고 딱 넣게 되면은 그 반응을 하느라 사람이 약간 힘이 없어지고 좀 축 늘어지게 되죠. 그것만 보고 지금 황수건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드를 맞으면 저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구나. 근력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대전제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다. 대전제 오류가 뭐겠니? 바로 우드를 맞으면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우드를 맞으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다라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나와있죠? 우드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황수건은 그 생각의 출처를 묻는 나에게 자신이 이제 뒤쪽에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자, 자신이 직접 생각해낸 것이라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자기가 얘기한 거야, 자기가. 그치? 아무런 근거, 아무런 그 전제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자, 우드 접종을 하면 일시적으로 미약한 천연두 증상이 나타나면서 힘이 없어지는 현상.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 맞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보고 오해한 것이다. 자, 황수건은, 자, 그런데 황수건이 여기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이거 황수건이 어땠다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꼭 알려줘야지. 우드를 맞으면 힘이 없어지네. 이걸 꼭 알려줘야지. 라고 달려왔다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드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을지요. 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방금 이제 얘기했죠? 자, 우드를 맨날 넣었는데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두고 결론을 어떻게 도출한 거야? 바로 내가 그래서 우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력이 줄었다. 힘이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전제 있죠?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 라는 이 대전제가 왜 오류일까? 여기 나와 있어요. 아니, 우드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 물었니?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 전제가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싱글거리면서 제가 생각해냈었죠. 아, 자기가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때? 이 대전제 이제 우드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 사람의 힘이 없어진다. 라는 게 오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자기가 생각해냈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설명된 걸 보시면,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우드 접종 시에 며칠 동안 약하게 천연들을 앓게 돼서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두고, 항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알아서 힘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두고, 자의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또 지워버렸지?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천진난만한 약간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소? 하고 캔이 저 아래 윤근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삼사라고 이 녀석도 우드만 넣었다면 그까지 무서울 건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던데쇼. 자, 갑자기 동문서답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건 뭐야? 삼사라고 그 녀석에게 우드를 딱 넣었으면 그 녀석 힘이 쫙 줄어서 내가 걔랑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내가 삼사학교 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야,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어땠다는 거야. 역시나 나는 그에 대해서 그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꾸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대꾸했냐?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볼까요? 자, 근거 없는 말임을 알면서도 그쵸? 이게 다 근거가 없어. 자기가 생각해낸 거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생각해서 우두를 맞으니까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자신을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 말을 전해주는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대사를 봤을 때 나라는 인물이 황수건을 굉장히 호의적이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자, 설명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자, 볼까요? 자, 나는 황수건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이를 일러주러 온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받아준다. 그러니까 계속 대꾸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일자리를 잃은 가련한 처지의 황수건에 대한 배려이자 이것은 또 황수건의 마음 씀씀이를 그렇지 나를 또 걱정해서 일부러 와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는 나의 선량한 마음을 드러낸 표현. 내가 다 받아주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겠니?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인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여기 답을 한번 볼까요? 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짜잔! 자, 우드 접종을 해롭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새로운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산학교 복직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짜잔! 그쵸? 자, 어떻게 해서 삼산학교 복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에 보기 위해서 어떤다고? 삼산학교 대문에 큰 돌멩이를 가져다 놓는 식으로 거기에 하고 걔가 이거를 끙끙대면서 옮기느냐 아니면은 얘가 그냥 번쩍 들어서 옮기느냐를 보고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네 이런 걸 판가름해서 싸움을 한 다음에 이겨가지고 삼산학교 복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알 수가 있겠죠?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어리숙하고 천진난만하고 조금 그렇고 아이 같은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막 얍삽하거나 막 고집이 세거나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좋아서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었다는 행동에서요. 그쵸? 막 이헤헤헤 하하하 막 이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사형을 보시면 교사형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황수건의 이런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박하다, 좀 아이 같구나,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하기의 방식이 아니고 계속 보여주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스카이 놀이를 합시오. 자, 코스카이라는 것은 자, 볼게요. 짜란. 자, 소사의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하는데요. 그 소사의 일본어 발음이 바로 고스카이. 그러니까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갑자기 목소리가 그 뭐지? 우유 먹고 있었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미처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삼산학교 앞에 가서 돈만 있으면 장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죠. 라고 한다. 자, 무슨 장사?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고쇼. 참외 딱 알겠죠? 발음 들어보니까. 자, 참외라는 것은 이제 참외의 방언입니다. 이게 참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참외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부터는 구운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갑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저를 엄청 좋아한다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좀 약간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고 아까 같이 좀 막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웃긴다 황수가 하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학생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저를 선생님들보다 더 좋아한다. 저 낮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풍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물의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허풍스러운 성격이다. 자기 보고 막 그렇게 막 약간 모자라고 이러니까 에이 황수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를 되게 좋아한다. 저를 선생님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풍스러운 성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보시면 자 희화화된 인물을 우습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우습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풍자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해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인물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골개미라고 하거든요. 자, 골개미 할 때 미는 아름다운 밀자인데요. 진짜 미가 막 beautiful 이런 미가 아니고요. 좀 추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약간 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인물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문학 작품을 바로 골개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골개미를 표현하는 방식에 바로 뭐가 있냐? 바로 풍자와 풍자와 해악이 있는 겁니다. 자, 풍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풍자와 해악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강의에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을 이제 개론서를 보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요약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풍자라는 것에서 자는 찌르다라는 거야. 자객처럼 푹 찌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 내가 좌절을 하고 인물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 이 골개미의 상황을 드러내는데요.
어떤 자객처럼 좀 약간 가시돋치게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웃음이랑 비판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비판을 조금 더 강도 높게 해서 나타내는 웃음을 바로 풍자라고 하는 거고요. 웃음을 나타내고 역시 비판의 의도가 있지만요. 웃음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높여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해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판의 비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웃음이기 때문에 자, 풍자라는 것은 조금 더 센 느낌이 되겠죠? 그럼 주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풍자적인 웃음을 쓸까요? 바로 이 좌절하고 있는 요 상황을 꼬집어서 표현을 해서 나타낼 때 보통 풍자적인 웃음을 사용을 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처럼 이 황수건처럼 제대로 지금 안 되잖아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까 그 상황은 1930년대라는 일제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지금처럼 좌절하고 있는 이 인물에 주목해서 웃음과 비판을 섞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판의 강도가 강하겠어요? 얘 당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아무래도 동정과 연민, 따뜻한 웃음을 더욱더 표현을 하겠죠. 그런 웃음을 우리가 이제 해학적인 웃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희화화된 우물. 여기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죠. 누구? 바로 황수건이었죠. 옐로우 타월. 자, 이 인물이 유발하는 웃음이 좀 공격적이라면, 날이 서 있다면, 그것은 풍자적인 느낌을 주고요. 아까 같이 좀 비꼬는 느낌, 이제 그렇게 강한 비판의 느낌을 주고요. 아니다. 좀 포용적이고, 여기서 해학적이라는 동정적이고, 연민적이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웃음을 통해서 요 상황을, 좌절하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비판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해학적인 느낌이 나는 웃음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때요? 이 인물을 굉장히 놀려대면서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풍자적인 웃음이 아니고 해학적인 웃음이 드러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돈 3원을 갑자기 왜 준 겁니까? 아까 뭐 하고 싶다고 했죠? 황수건이 바로 돈만 있으면 제가 삼산학교 앞에 가서 참외장사라도 할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황수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말에 대해서 흘려들을 수도 있을 텐데 자, 나라는 인물은 황수건에게 돈 3원을 줬어요. 자, 뭐라고 왜 주었을까?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래, 그럼 참외장사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돈 3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문제에 나오겠죠. 자, 그는 3원돈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황수건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그렇습니다. 아이 같구나. 돈 주니까 좋아갖고 춤을 막 추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쇼 하고 나 없는데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자, 참외 3개를 왜 갖다 뒀을까요? 나에게 참외 장사를 해보라고 바로 돈을 줬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거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참외 3개를 주고 갔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황수건이 또 자기가 이런 걸 받았을 때 보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황수건의 성격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외 3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황수건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소재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2기의 내용이고요. 이제 나는 황수건에게 참외장사라고 해보라고 돈을 줬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태준 단편소설의 의의를 한번 같이 추가로 봅시다. 이제 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어보면 이태준 단편소설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구나. 1930년대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런 소설이 왜 이태준 소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구나를 정리한다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 이태준의 달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같이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패배적인 인물의 창조를 통해 작가가 노린 의도는 여기서 패배적인 인물은 누구니? 바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죠. 1930년대라는 인물,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배적인 인물이죠. 자, 이런 인물을 굳이 등장시킨 작가의 의도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식민 지배가 굉장히 야만적이고 허위적이고 그리고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자, 일제가 내세운 침략 논리의 허위성을 밝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허락치 않는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 그러니까 자, 이태준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이런 부당성, 허위성, 야만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더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허락하지 않는 이 인물이 지금 어때요?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쫓겨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냥 보여줌으로써 이런 일제 강점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나빠! 이런 이 현실이 나빠! 일제 강점 부당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러한 의도는 강렬한 저항의 모습을 띠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적인 인물의 몰락성 뒤에 딱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읽는 독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읽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물 뒤에 그런 의도를 숨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력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나쁘다,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수용 태도에 따라서 상당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 이 인물에 우리가 동조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호소력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작가가 직접적으로 막 우리한테 주입을 하면서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현실을 딱 바라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고 동정하면서 이 현실을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의 현실 비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 현실에 직접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보시면 조금의 현실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었다라는 것에서 이태준 단편 소설이 의의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격 창조와 문체 그리고 짜임새 등에서 좀 성숙한 소설 기법을 구사했다. 당시에 이제 좀 단편 소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소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던 시점이 바로 1930년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그 전 시기보다는 소설이 좀 약간 소설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다. 인물의 이런 성격 같은 거, 짜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문학사적으로 바로 뚜렷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태준 단편 소설의 의의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조금 더 이 소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시간에는 위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정과 마지막 결말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는 절정과 결말 부분은 좀 짧아요.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